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N B뉴스 주식감별사 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슈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식 엄선해서 감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권희 하이투자증권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뵙겠는데요. 어떤 섹터와 종목 엄선해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먼저 애플페이 관련주 준비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애플페이가 국내 상륙 허가를 최근에 받으면서 굉장히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빠르면 3월 중순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애플페이 관련주 어떤 게 있고 또 매수 적기가 바로 지금일지 이 부분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뭐 순차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일단은 뭐 요즘에 보면 이슈가 하나 발생하면 굉장히 급등했다가 네. 또 이제 그 이슈가 사실은 조금 좀 이어지거나 돈의 흐름이 좀 가는 이슈면 좀 더 가는 뭐 최근에 이제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굉장히 좋았는데 지난주에 나와서 아마 AI 로봇은 이제 조금 좀 쉬어갈 테니까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쉬고 있습니다. 잘 쉬고 있고 네. 일단 오늘은 애플페이 관련주들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굳이 살 필요 없다. 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애플페이를 왜 사면 안 되는지 관련주를 사면 안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 네. 매수 적기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국내 상륙 허가를 했죠. 이제 허가를 했고 이제 현대카드가 원래 독점적으로 이제 같이 그걸 진행하려고 애플페이를 현대카드 고객만 쓸 수 있게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국내 지금 뉴스상으로는 현대카드 빼고 나머지도 다 된다. 현대카드 말고 다른 사업자들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지금 열렸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현대카드가 독점적인 지위를 포기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왜냐하면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약간 좀 다른 카드사들이라든지 여러 견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금융위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한했다라는 걸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애플페이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애플 사용자가 국내에 한 30% 정도 있습니다. 네. 이제 앵커님은 뭐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주변에 이제 여성분들이나 20, 30대, 40대 초반까지도 뭐 그리고 아이들도 애플 관련된 애플 기기를 많이 쓰는데 애플폰을 많이 쓰는데 애플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이미 한 75개국 정도 되고요. 한 인구로 따지면 3억 명 정도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도입이 굉장히 늦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유는 사실은 애플페이는 빨리 진출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좀 제약 조건이 좀 있었던 걸로 좀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는 보면 삼성페이가 워낙 또 빨리 치고 나갔기 때문에 그쵸. 삼성페이를 쓰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이 있다. 이미 네. 편리성이 있는데 굳이 이제 뭐 애플페이를 빨리 들어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현대카드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좀 독점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초기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들여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허가는 났는데 국내 사용을 위한 업데이트는 또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절차도 필요하니까 뭐 빠른 3월 초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늦어도 한 뭐 3월 중순까지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단점을 좀 말씀드리면 애플페이가 왜 안 되냐라고 말씀드리면 현대카드가 독점적인 지위를 포기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독점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간은. 네. 그 이유는 이제 다른 카드사들도 현대카드는 지금 애플페이와 애플사와 같이 계약을 체결했죠. 수수료는 얼마를 줄 거며 앞으로 어떤 조건으로 이걸 애플페이를 우리 카드 현대카드 사용 고객들한테 제공하겠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걸 이미 계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다른 카드사들은 아직 계약을 진행하고 있지 않죠. 물론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계약된 회사가 현대카드밖에 없다. 그럼 애플폰을 들고 계신 분들은 애플폰을 들고 있고 현대카드를 같이 들고 있어야지 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저도 애플 유저긴 한데 현대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못 쓰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현대카드도 또 국내용은 안 되고요. 비자, 마스터,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그 해외 결제 사용 가능, 가능한 것들만 되기 때문에 현대카드 고객들 내에서도 좀 한정적이죠. 네, 그렇네요. 그리고 또 이제 방식도 좀 문제인데 NFC 방식을 또 써야 됩니다. 네. 지금 삼성페이는 그럼 무슨 방식을 쓰고 있었냐가 되게 중요한데 삼성도 NFC 방식을 씁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근데 이제 삼성은 또 MST라는 방식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NFC 같은 경우는 근거리 이제 결제망이죠. 그러니까 되자마자 바로 결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 휴대폰 안에 NFC에 그 관련된 NFC 칩을 다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애플 사용자와 네. 그다음에 갤럭시 사용자의 차이점은 전철 탈 때나 버스 탈 때 좀 많이 드러나는데. 네, 저도 그런 차이점을 많이 느꼈었던 사용자 중 한 명입니다. 네, 갤럭시 네. 쓰시는 분들은 이제 삼성폰 쓰시는 분들은 그냥 휴대폰을 갖다 대죠. 그렇죠. 보통 이제 뭐 그 통신사 네. 아니, 통신사가 아니라 이제 보면 팀원이라고 해서 네. 그 신용카드와 연계해서 이제 하는 그 결제 방식을 주로 쓰실 네. 텐데 저도 이제 그걸 쓰고 나서부터는 다른 방식을 안 쓰죠. 카드를 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면 알아서 이제 카드에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그쵸. 결제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NFC 방식은 바로바로 결제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안에 굉장히 좋고 음. 그래서 지금 이걸 쓰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애플페이도 들어오게 되면 쓸 수 있겠죠. 네. 근데 문제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팀원이랑 계약을 해야 됩니다. 아. 예, 그러면 네. 지역도 우리가 주로 이제 수도권은 팀원이를 많이 쓰는데 예. 뭐 다른 지역들은 또 다른 머니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다 해야 됩니다. 아,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확산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보시면 그렇겠네요. 되고요. 예. 그다음에 MST 방식은 뭐냐면 네. 삼성페이가 처음에 이걸 NFC 방식을 다 쓰려고 했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 이 단말기를 보급해야 되는데 네. NFC 방식의 단말기가 대당 한 15만 원 정도 합니다. 대당. 네. 예, 지금 싸져서 15만 원이고 예. 예전에 삼성페이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이게 네. 대당 한 30만 원 이상 했기 때문에 이거를 모든 가맹점한테 깔기는 어렵죠. 네. 그리고 점주들한테 이걸 깔으라 그러면 비용 부담이 부담이 있죠. 되니까 안 깔으려고 하겠죠. 예. 처음에. 물론 30만 원이 무슨 대수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요. 이거를. 예. 굳이 하루 종일 하루 장사해서 벌어야 될 돈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길게 보는 안목에 투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삼성페이는 절충점을 찾은 게 MST 네. 방식이라고 해서 기존에 네. 카드 단말기에 들어있는 보안 그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MST가 M자가 마그네틱이라는 뜻이고요. 네. S가 뭐 시큐리티라는 뜻이고 T가 네. 트랜스미션 뭐 전송 이런 뜻인데 예. 그래서 결국에는 마그네틱 보안 전송 방식이라는 게 있어서 조금 가끔 저희가 이제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삼성페이를 쓰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됐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게 MST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FC 방식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QR 코드를 쓰는 경우는 바로 되죠. 네. 근데 MST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 아.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구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 예, 그러면 그 카드를 긁는 그 옛날에 긁는 그 단말기에 예. 옆에다가 옆구리에다 이렇게 되죠. 네. 예, 그러면 결제가 됩니다. 음. 그럼 이제 삼성페이의 장점은 어디든 다 결제가 된다는 건데, 네. 그러면 지금 애플페이의 단점은 뭐냐면 어디든지 안 된다는 거죠. 안 될 수도 있다. 안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 네. 왜냐하면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전혀 안 깔려 있습니다. NFC 음. 관련된 그 단말기가 보급이 안 되어 있고요. 네. 이거를 이제 현대카드가 이제 보급을 시키겠다라고 하는데, 네. 그럼 어디가 보급돼 있냐? 그러면 이제 이런 NFC 방식을 빨리빨리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런 데는 보급이 다 돼 있습니다. 예. 편의점. 음. 예, 이제 편의점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두 개 크게 뭐 GS25C, 뭐 네. CU 이렇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코스트코, 예. 지금 하단에 나가고 예, 있네요. 뭐 이마트, 롯데마트, 뭐 그다음에 커피숍인 이디야, 네. 뭐 스타벅스도 있고요, 메가커피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음.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뭐 현대백화점도 당연히 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몰이나 커피숍이나 편의점의 특징은 뭐냐면 계산할 때 이게 계산이 빨리 안 되면 뒤에 사람이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금방 좀 혼잡해지는 예. 경향이 있죠. 그래서 MST 방식을 못 쓰고 NFC 예. 방식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러면 이게 이미 깔려 있는 이쪽은 예. 애플페이를 다 쓸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겠네요.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됐지만 문제는 나머지 이제 식당이라든지 좀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사용이 전혀 불가하다라는 네. 부분이 문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것들도 결국에는 단말기를 보급을 하겠죠. 뭐 카드사가 보급을 하든 어떻게 하든 보급은 할 겁니다. 근데 보급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말기는 만드는 회사가 그러면 이익을 보지 않겠냐 아, 이렇게 네.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예. 또 알아봤더니
단말기 만드는 회사는 너무 중소업체들이 많고. 아, 아직 상장이 안 된 곳도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엄청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닥 그렇게 이제 마진도 높지 않고 음. 그러면 별로 이슈가 될 회사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오히려 이제 NFC 방식의 결제를 쓰고 있는 회사들이 주목을 일부 받긴 했지만 사실은 그런 회사들 보면 시총도 되게 낮고 영업이익도 되게 안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슈에 올랐다가 이슈에 빠지는 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당분간은 결론적으로 현대카드의 해외 겸용카드를 갖고 계신 고객들만, 그리고 또 애플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다는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른 또 문제가 또 있긴 합니다. 네. 예. 이제 수수료인데. 수수료요. 네. 예. 아, 근데 수수료 부분은 또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 예.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애플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네. 공짜로 해주진 않겠죠. 아, 네, 애플은 뭐 사실은 앱스토어 가도 웬만한 건 돈 내고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유료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안드로이드와 약간 기반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약간 유료화를 많이 시켜놨는데 이 수수료도 사실 문제가 되는 이유가 카드 수수료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아, 수수료가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사실 아니다 보니까 한 네. 달에 한꺼번에 결제가 되다 보니까 신경을 미처 쓰지는 못했는데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일단 고객들은 내는 수수료가 아니고 예. 가맹점주들이 내야 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아, 네. 저희가 이제 카드를 결제를 하면 뭐 식당에서 10,000원을 결제를 하면 네. 이제 나중에 그 점주는 은행 가서 그 돈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10,000원을 찾는 게 아니라 카드사라든지 이런 대행사, 벤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빼고 나머지를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간혹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현금을 요구하는 곳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신용카드 초창기 때 그래서 현금을 많이 요구했죠. 네. 근데 요즘에 현금을 요구하는 쪽은 어떻게 보면 세금 때문에 요구한다고 그렇죠. 보시면 되고 네. 뭐 수수료는 사실 근데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네. 그래도 자영업자들은 한 1% 이상의 수수료를 내고 있고요. 네. 지금 대형마트나 이제 그런 백화점 같은 경우는 한 0.5%, 차이가 있네요. 한 0.3%까지도 낮춰져 있다라고 하는데 네. 보통 대략 한 0.5에서 1.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네. 그걸 결국에는 그 수수료 가지고 카드사, 뭐 벤사 이게 나눠 먹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각 애플페이에 또 돈을 줘야 되죠. 0.15%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0.15%. 카드사가 0.5% 중에 한 0.45%를 가져간다라고 봤을 때 0.15%면 거의 3분의 1 이상을 가져가는 거죠. 네, 그렇네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 다른 카드사들이 내가 저 수수료를 내고 저걸 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만약에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전가를 시킬까요? 그 가격을 올릴 수는 소비자한테. 없으니까. 네. 이제 그러면 이 애플페이가 되는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연회비를 더 많이 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예, 식으로 아마 전가를 하겠네요. 카드사가 뭐 자선단체가 아니니까 네. 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수수료가 더 나가니까 사실은 그러면 연회비를 더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사용해서 편해서 이제 애플 사용자들이 이거를 더 확산시킬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또 생각보다 확산이 안 될 수도 있다. 네. 현대카드는 이제 본인들의 이제 현대카드가 약간 좀 고급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카드는 아니고 약간 좀 가입도 좀 까다롭게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수수료 연회비도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애플페이를 쓰더라도 그닥 그렇게 크게 본인들한테는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지 뭐 마이너스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 삼성페이보다는 파급력은 생각보다 약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관련 종목들 지금 뭐 어제 급등했던 이제 종목들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아니 한번 차트를 애플페이 관련주가 사실 뭐 작년에도 한 번씩 들썩이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예. 좀 자세하게 짚어 주실까요? 예, 한국정보통신이라는 이제 네. 회사가 있는데 네. 한국정보통신 네, 관련주가 작년에도 이렇게 애플페이와 관련해서 들썩인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좀 가격 변동이 있었나 보죠. 예, 한국정보통신 보시면 네. 예, 최근에 급등했죠. 네. 차트 제가 지금 크게 보여드리면 네. 애플페이가 이제 그저께 이제 이슈가 네. 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저 정도면 거의 상한가 수준까지 간 건 아닌가요? 어제 그쵸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예. 한국정보통신은 이제 그 카드 대행사 벤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이 회사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벤사입니다.
아, 그래서 이때 애플페이 상륙한다고 해서 이때부터 들썩였죠. 작년 10월부터. 네. 예, 그리고 계속 지금 빠지다가 다 내려왔습니다. 다 반납하고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나온다. 예. 올라갔죠. 네네. 그리고 이제 어제 애플페이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아마 어제 경제방송 보신 분들,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이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예. 그 정도로 핫한 핫했죠. 이슈였죠. 네, 예. 핫한 이슈였는데 네. 결국엔 지금 도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거 올라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오.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서 실적이 올라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예.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은.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제 좀 많이 올랐던 네. 주목받는 KG 이니시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KG 이니시스. 예. 네, 한국정보통신에 이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이게 KG 왜- 이니시스. 예, 주목을 받은 이유가 네. 이게 지금 자판이 잘 안 쳐져서 네. KG 이니시스가 이제 주목을 받은 이유는 보시면 차트는 참 네. 이렇게 차트가 말하면 그렇지만 좀 어떤가요? 허접하죠. 아, 네. 예,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예, 많이 지금 화면에 빠지다가 나오고 최근에 있습니다. 올라왔죠. 네, 네. 이제 아까 좀 전에 주봉을 보여드린 거고 예. 최근에 올라왔다 다 빠졌습니다. 근데 그러네요. KG 이니시스가 주목받은 이유는 예. 현대카드의 대행사입니다. 주로. 아, 네. 예, 그래서 현대카드가 많이 쓰이게 되면 네.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라고 하면 더 좋아졌겠죠. 네. 예. 근데 아. 이제 독점적이지 않죠. 예. 근데 사실상 독점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이익을 보는 데는 아마 KG 이니시스지 않겠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된 오히려 이제 뭐 관련 기업이죠. 네. KG 애플페이? 예. 네. 이제 모바일 결제 관련돼서 이제 예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또 핫했던 게 네. 모빌리언스라는 종목입니다. KG 모빌리언스 예, KG 종목. 모빌리언스. 네, 애플페이와 관련해서 결제 관련된 종목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제 이거는 주로 KG 이니시스는 모바일이나 주로 인터넷 기반 결제라든지 일반 아, 그냥 네. 오프라인 결제 이런 것들을 담당한다라고 하면 예. 모빌리언스는 약간 모바일 결제 쪽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예, 주봉 보면 계속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여기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 빠진 거는 이제 쌍용차 인수 관련된 겁니다. KG 아, 그룹에서. 네, 맞아요. 그래서 예. KG 그룹들이 한때 같이 들썩였었던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인수는 끝났고 예. 지금 KG 모빌리언스가 어제 이제 급등했던 이유는 KG 그룹 이거 애플페이는 그럼 휴대폰 아니야? 휴대폰이면 모빌리언스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올라간 거죠. 네. 예.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되는 게 이쪽이다. 근데 네. 이쪽은 사실 현대카드랑 관련이 없고요. 음.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 떠 있죠. 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네. 이건 좀 다 메꾸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째 먼저 보면 뭐 이루다 이런 회사들도 다시 한번 또 뭐 네. 움직이긴 했는데 이건 네. 이제 NFC 칩 관련돼서 이제 뭐 단말기 보급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움직였던 회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는 그나마 지금 예. 조금 차트 한번 조금 볼까요? 버티고 있죠. 예. 예. 그런 모습이네요. 좀 버티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보시면 제가 주봉 월봉 한번 보여드리면 예. 특히 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가 지금 거의 신고가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신고가를 지금 갱신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네.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걸 치고 나가려면 예. 당장에 뭐가 계약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예. 큰 이슈가 한 번 더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여기서 조정을 받다가 아마 좀 네.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페이가 생각보다 엄청난 파급을 줄 것 같지만 네. 생각보다 이제 단발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전에 이제 삼성페이가 처음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게 증권가에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렇죠. 네. 휴대폰을 들고 결제를 해 카드가 이 네. 안으로 들어가 카드 지갑을 이제 안 갖고 다녀도 돼. 네. 근데 지금 카드 지갑 다 갖고 다니시죠? 그렇죠. 예. 지금 근데 삼성페이 편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도 잘 안 씁니다. 아, 왜 안 네. 이유가 쓰냐면 뭘까요? 카드를 그냥 쓱 꺼내서 하는 게 빠르지. 이것도 하면 또 뭐 이렇게 지문 인식해야 되고 비밀번호를 누르든지. 네. 그것도 이게 30초만 떠 있죠. 아, 30초만 떠 있습니다. 그럼 30초 동안 됐는데 이게 또 잘 안 되면 아까 MST 방식이면 또 잘 안 되면 오래 걸리면 이게 그쵸. 시간이 시간이 지나가면 좀 지체되겠네요. 지나가면 또 다시 해야 되고 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이제 약간 대용 형태로 많이 쓰게 되고 쓰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카드를 우연히 안 갖고 나갔다. 근데 휴대폰을 들고 다니죠. 아, 그럴 때 참 욕이 날 것 예, 같아요. 그럴 때 오히려 더 많이 예. 쓰고 오히려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NFC 방식으로 되는 이제 그 오히려 삼성페이보다는 그냥 티머니를 쓰죠. 아, 네. 티머니는 앱을 활성화 안 시켜도 그냥 되면 됩니다. 아, 저 티머니로 결제해 주세요라고만 얘기하면 알아서 예. 그냥 핸드폰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되거든요. 제가 너무 올드한 방식으로 사용을 했었나 봐요. 저는 네. 항상 그 실물 카드를 네. 지참하고 결제를 하거든요. 이제 애플폰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보면 네. 이렇게 휴대폰 뒤에다가 이렇게 카드 꽂는 걸 항상 제가 바로 갖고, 그렇습니다. 예, 갖고 다니시죠. 네, 그래서 예. 삼성페이 사용하시는 분들 좀 부러운 경우도 음. 사실 조금 있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애플페이 굉장히 기대를 했었었는데 기대했는데 이제 갖고 계신 카드가 그 애플페이 가입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또 그렇죠. 현대카드 유저가 현대카드가 아니다 보니까 예, 더 맞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전에 이제 삼성페이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결제가 그 당시에도 똑같이 올랐습니다. 한국정보통신, 네. 뭐 나이스 평가 정보, 이 뭐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이런 결제 관련주들 네. 주로 이제 결제 대행하는 업체들이죠. 이런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두 번째 애플페이 그러니까 이제 또 한번 이렇게 들썩였지만 네.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죠. 네. 주식시장은 항상 새로운 거에 폭발적인 반응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속된 말로 이게 재탕이라고 하죠. 네. 재탕 이슈 같은 경우는 다 정말 반짝하는 음. 경우가 그동안 다른 이슈들도 많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애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지. 네. 제가 볼 때 아마 다른 회사 페이였으면 반응 전혀 안 보였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반응을 좀 보였다라고 해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삼성페이가 보급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고는 있습니다. 네. 쓰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삼성페이를 뭐 같이 결제 대행하는 업체들이 네. 돈을 엄청 벌었거나 네. 뭐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주가는 다 내려왔다. 음. 결국엔 이제 카드 사용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되는데 내수 시장이라는 게 결국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폭발적인 증가는 어렵고요. 초창기에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들이 일부 돈을 좀 벌다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유지 보수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닥 수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애플페이 관련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다소 많기 때문에 매수 적기는 아니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중국 뉴욕폰인 관련주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